김대남 녹취록이 저는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뭐 출세 여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던 상상 속 의심이 그대로. 그의 말이 거의 그대로. 비슷한 거야. 그대로.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떠들던 얘기가 그 내부자 얘기 팩트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맨날 보면은. 구구 유튜브나 보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증거는 그러니까. 없었는데 말로만 떠돌던 게. 김대남 행정관이 했던 일이 음. 구구 유튜버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 거 아니야. 네. 어느 정도 대통령실 안에서도 그걸 좀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구구 유튜버 관리가 했던 일이니까 실제로. 아, 그럼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있는 거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그냥 그거나 보고 마음 편하게 뭐 그냥 있는 거지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행정관 얘기로 그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네. 저거 꼴통 맞아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한테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야,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제 의심했던 부분들이 뭔가 그의 말을 통해 구현되니까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였나. 네. 근데 그 취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도 이명수 기자도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극우 유튜브를 관리했다고 한다면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뭔가 좀 더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좀 끊긴 면도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슬슬 취재를 마무리하고 해야 되진 않겠냐.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뭐 제가 옆에서 그거를 뭐 코칭하거나 하지 않고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했는데 그때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확 가고 이게 이제 저희가 또 명태균 게이트를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좀 도와줘야 되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에 공천 개입 김건희의 맞아요. 공천 네, 개입으로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도 가장 크게 봤던 게 그 용인 갑의 그 이원모를 이제 김건희가 픽해서 꼽은 걸로 보이는 그 워딩들이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원모가 전략 공천 받고 뭐 이렇게 그 김대남이 떨궈져 나오고 네. 그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보도해야 되지 않느냐. 예. 또 뉴스토마토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보도가 또 뭐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맞아요. 여기저기서 명태균 게이트 처음 보도를 한 다음에 맞느냐 그리고 뭐 네. 이준석 뻘소리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전략적 판단도 그 나름 그때는 있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뭐 말씀하신 대로 심층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만 해도 이명수 기자는 대단하게 아니 그럼요. 취재한 거다. 당연히 대단한 이제 거다. 그 여건이 허락하지 않죠. 저도 취재를 해봤으니 너무 그렇죠. 잘하는데 예. 근데 아마도 이제 그런 욕심까지 있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그쵸. 그 이명수 선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인 자체가 그 유튜브 생태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보도를 이어가셨는데 김건희 여사 이제 이모 관련된 보도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또 방송 일자가 12월 또 이제 3일 아니었습니까 이게? 12월 3일이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예, 12월 3일 그 방송을 하고 그 그날 개엄 저녁에 당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날 저 정신이 없었던 게 12월 2일 저녁에 시사회에 갔다가 그 퍼스트 레이디 갔다가 퍼스트레이드 예. 시사회 영화 시사회 갔다가 야 이거 국장들이 개봉관이나 열어 줄래나 뭐 이런 고민하면서 근데 갑자기 12월 3일 날 아침에 이명수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해요. 그랬다면서. 예.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까지 압수수색을 예. 동시다발로 당해요. 그래서 얘네 무슨 흔히 말하는 옛날에 이제 공안 정국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언론사들 그 저기 군기 잡으려고 하는 건가? 네. 왜냐면 그게 명예훼손 사건인데 그걸 압수수색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보도된 건데 거의 보도된 거 드물죠. 보고 예. 보도된 내용이 명예훼손 맞네 그러면 기소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굳이 와서 최재형 목사는 또 별건이었어요. 아, 별건이었군요. 예, 그때. 다른 건이었어요. 다른 명예훼손이에요. 이명수 기자하고는. 예. 근데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서 뭐지? 왜 이러지? 뭐 좀 분위기 잡아가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했고 그날 저녁에 그 이모 고모 그러니까 이모 고모가 예, 통하는 내용 예. 입수해갖고 그거 보도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쉬면서 MBC 보고 있는데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래갖고 에이 저거 뭐 오버 아니야? 처음에서도 정신이 없었죠 그때. 네,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이모 고모 보도도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이게 불법 선거자가 문제를 다룬 건데 그쵸. 이것도 유튜버들 묻혔어요.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워딩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저도 네. 2억 7천만 원인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2억 거죠. 7천만 원 내 돈 썼다고. 네. 그 불법이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공식 선거 캠프에 지정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데서 선거 자금이 지출되면 안 되잖아요. 선거 비용이. 그리고 제3자가 그런 식으로 도와줘도 안 되고 선거를. 다 걸리는 건데 그걸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는 거죠. 뭐 그냥 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명수 기자하고도 사실 그것도 좀 고민을 했던 게 항상 이게 이제 그것도 한 거의 1년 가까이 통화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끊어야 되나? 아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는 예, 것인지. 이걸 쭉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넘어가면 그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예. 해보자, 더 해보자 하는데 그게 이제 갔는데 더 안 나오겠다. 이 이상은. 그래서 끊자. 대충 뭐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그냥 있는 거 갖고 털자. 근데 이제 그때 이모 고모를 보도하고 네. 이모 녹취록이 진짜 저 아직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녹취록이 너무 많아서 한 100시간 된다고 그냥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100시간 되는 것 같아. 그거 아직도 정리를 못했어요. 너무 녹취록이 많아서.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서도 보도할 것들이 좀 꽤 있고. 근데 제가 이게 왜 진짜 여쭤보냐면은 사실은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유튜브 생태계라는 게 지난 대선 때 좀 굉장하게 혼잡했잖아요. 극우 유튜버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몰을 했었는데 그 뿌리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어디 관리 대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나서 그렇죠. 지금 윤석열을 지키는 가장 앞에 있는 대열에 누가 있냐? 아마도 그런 분들인 것 같거든요.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보도에도 주목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보면은. 네. 그게 이제 윤석열이 남은 카드가 경호처랑 거기 앞에 몰려 있는 그 몇백 명의 그 태극기 부대만 이제 그래고 거기다 메시지 주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 통해서 맞게 하고 거기다 편지 보내 갖고 계속 그렇게 준동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관리를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요. 관리를 네. 해왔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권 누나가 대통령실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명수 기자 단독이에요. 맞아요. 네, 네.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수법인데 김건희가 대선 때 김건희가 많이 기획하고 다 본인은 이제 본인의 코바나 컨텐츠를 헤드 이 선거 캠프의 헤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네. 다 한 건데 그때 이제 다 명태균 뭐 이명수도 그렇게 이명수 기자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명수 기자는 거기에 넘어가지 거고. 않았던 네. 거고 다 그렇게 한 뭐 건진 끌어들이고 뭐 다 했던 거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극우 유튜버들도 관리하는 건데 김건희는 돈을 줘야 되는데 푼돈은 줘요. 몇백만 원 단위는 줘. 네. 지출해야 되면. 이명수 선배도 그때 강연료 100만 받잖아. 원 예, 네, 예를 그렇게는 들면. 써요. 예, 예.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명태균도 500만 원은 받아오잖아요. 그렇게는 써요. 근데 이제 그 몇천만 원 단위가 되면 자리로 갚아요. 그게 공천 다 이런 거예요.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김영선 공천이 그런 의혹 아닙니까? 그렇죠. 요체가. 그러니까 명태균을 활용했고 그럼 여기다 이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흔한 말로 이제 그거를 정상적인 선거 여론 그 조사였다라고 하면 그거 수억 원의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거 주기 싫으니까 국회의원 자리 하나 가져가서 나눠 먹어 이거잖아요. 극우 유튜버들도 똑같아요. 안정권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 문재인 그 사저 앞에 가서 뭐 말도 안 되는 막 우통 벗어 덧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누나 대통령실로 불러서 자리 하나 주고. 네.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남에서도 나오죠. 네. 김건희한테 잘 보이면 자리 하나 받을 수 있어. 김대남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인식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 충성하면 김건희는 항상 다 그거를 자리로 주고 그 자리 가서 해먹어. 그러니까요. 네, 뭐 이게 수법이에요. 야, 그런 수법을 이제 발휘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런 미끼를 물려고 하는 노력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제 계엄을 이제 선포하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또 이제 하나의 의혹입니다. 김건희는 몰랐는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조국 김어준을 왜 조국 김어준을 버스에 실어 가서 그거를 그렇게 해요. 네. 그럼 저는 김건희가 그렇게 한 거라고 보고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이거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군인들 문제니까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오고 뭐 여성분들 그러면은 이제 그쪽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겠나 싶은데 저는 딱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군을 보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이거 김건희 작품이구나 그냥 딱. 김건희 그거 보고 그냥 이건 뭐 증거의 영역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 7시간 녹취록 그래도 최재형 목사의 그 카톡에서 김어준을 어떻게 끊임없이 비방해 왔는지를 계속 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상식이 그러니까 그때 저도 계엄 터지자마자 국회로 갔거든요. 국회로 간 이유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 국회 앞에 탱크 와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자로서. 사무실 마포여 갖고 되게 빨리 갔어요. 그거 보러 간 거고. 가장 먼저 계엄이 딱 터지면 우리 상식에 국회 장악하고 MBC, KBS 장악하고 군 보내서 이게 상식이잖아요. 가장 먼저 할 게. 근데 MBC하고 KBS는 군을 안 보냈어. 뉴스공장부터 갔어. 뉴스공장으로 보내고 김어준 자택으로 보냈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야, 이건 김건희 작품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또 무슨 뭐 버스에 조국과 뭐 김어준과 무슨 그 양정철을 실어서 뭐 어디로 보내는데 뭐 습격하다. 아, 이건 100%구나. 김건희구나. 예. 그게 왜냐면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내란 사태고 친위 쿠데타인데 네. 쿠데타라는 건 보통 모든 걸 걸고 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음. 쿠데타를 하다가 실패하면 보통은 피를 보잖아요. 내가 죽는 거고 성공하면 박정희 전두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맞아요. 역사에서 네. 그냥 무한한 권력, 황제와 같은 권력을 죽을 때까지 누리는 건데 그걸 걸고 하는 게 쿠데타거든요. 그러면 이걸 쿠데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이면 아니 김어준을 왜 잡으러 가? 쿠데타를 성공시키려면 빨리 국회 장악하고 빨리 MBC, KBS 장악하고 예. 그 다음에 주요 사회기구 뭐 헌재나 뭐 대법원 이런 데 보내서 거기 장악하고 사회 주요 기구들 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있는 권력기관들이나 언론기관 빨리 장악한 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지식인들 흔히 말하는 좌파 지식인들 네. 언론인들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 뻘소리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거죠. 네. 잡아서 이제 보내는 거지. 그 긴박한 시점에 밤 11시에 김어준 하나 잡느냐 마느냐는 계엄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생초짜 아마추어가 한 거야. 김건희가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네. 그리고 아까 명태균 게이트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를 좀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탄핵 정국을 여는 트리거가 됐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하던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걸로 보이죠. 네. 그런 걸로 명태균 때문에 그러니까 디올백이랑 주가 조작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앞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정리를 했어. 김건희 입장에서 이제 한숨 돌리는데 명태균이 터졌네. 새로운 문이 열렸어. 예. 더 커지네 이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또 그 디올백 주가 조작 덮었던 그 지난한 과정을 또 해야 된다고?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김건희랑 윤석열 입장에 특히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또 새로 그렇죠? 시작되니까 그죠? 네, 예. 명태균 게이트 이거 얼로 터질지도 모르는데 명태균은 말도 안 들어. 디올백이랑 주가 조작은 이제 검사들 통해서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네. 명태균은 얼로 튈지도 몰라. 이제 시작했는데 디올백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뭐 2차 혁명주보다 더 커졌어 지금. 디올백 보도하고 뭐 주가 조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뭐 MBC 조금 뉴스타파 조금 한겨레 경향 조금 하던 시절이어서 그냥 됐는데 명태균은 뉴스토마토에서 시작하더니 이제 뭐 조중동도 써. 맞아요. 다 써. 예. 조중동도 써.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네. 저는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근데 이런 그 뭔가 좀 이렇게 내란으로 모든 주의 집중이 쏠려 있는 시점에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는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선배나 이명수 선배나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해 취재를 좀 더 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아 명태균은 저는 사실 취재를 거의 뭐 못했고요. 네. 이명수 기자가 하도 던져준 녹취록이 많아서 그거 분석 하나는 못했고 네. 이명수 기자가 좀 명태균 씨 만나서 취재도 하고 했는데 예 이렇게 아직까지 뭐 큰 성과가 있지는 않은 아니고,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 거고 예 이건 이제 명태균이 흔히 말하는 그 황금폰을 이제 검찰은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누가 이제 그걸 얻을 그거를 것인가, 이제 언론 구독할 중에서는 것인가, 누가 예. 얻을 것이냐 뭐 아니면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네. 뭐 이게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아마도 뭐 선배가 또 이제 방송하신다고 갑자기 공지 날리는 날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예, 네. 거기까지는 욕심을 내기 결국 이 초입의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비상계엄 선포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재도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8인 체제가 됐고 공수처도 어쨌든 간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그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분이 버티기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뭐 이거는 기자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나와서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니까 네. 전반적인 흐름, 거대한 물줄기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더딜 뿐이지. 우리 성이 안 차고 그렇죠. 네. 느릴 뿐이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많을 뿐이지. 지금 잘 가고 있다. 예. 라고 봐서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서 다들 너무 그렇죠. 스트레스를 예. 받아서 또 이제 영장 집행이 또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스트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느리지만 하나씩 제 방향대로 가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이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 사태 터졌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모여서 결국 탄핵안 200표 이상으로 가결시켰을 때 국민들이 실력 행사로 밖에서 국민들이 지켰죠. 예. 명령으로 네. 예, 응원문 들고
명령으로 그 방향을 잡은 거고 그 방향을 지금 누구도 거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상묵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처럼 장애물처럼 있을 뿐이지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행동은 못 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못 해요. 네. 이거를 다시 그러면 내란 세력 편을 들어서 내란을 성공시키려고 하거나 이 도도한 흐름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쫄보들이어서 그렇게 못 해요. 관료들은. 예.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냥 제 짧은 소견에는 시간의 문제고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고 윤석열 김건희는 끝날 거고 내란죄로 이게 얼마만큼 처벌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핵심 세력들이 처벌받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이미 국민의 명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누구도 거역을 못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스트레스 좀 너무 받지 마시라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보면서 또 하나는 진짜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됐다. 위기가 기회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김건희 앞에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관료들 그래도 장관이 총리의 장관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떤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준법 정신이나 헌법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천박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보고 국민들이 이제 다음 권력이나 정부나 어떤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선배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파헤쳤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라는 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거는 뭔가 좀 아까 말한 대로 더디지만 방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의 운명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을 지배해서 윤석열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누렸는데 그건 이제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직의 권력을 갖고 있던 윤석열이 무너지면 김건희는 이채 양명주 명태균으로 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어떻게 덮어요? 어떻게 그렇죠. 덮습니까? 예. 양평고속도로 건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덮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덮어왔던 것일 뿐이지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수면 위로 모든 올라와서 것들이 하게 되면 거의 뭐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십 년을 최소 아무리 못해도 2, 30년을 깜빵에서 아마 썩게 될 것이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저는 보는 게 윤석열 김건희를 넘어서 내란죄는 우리가 정말 저는 아니고 저희 선배 세대들이 피 흘려서 만든 이 민주공화정이라는 이 소중한 이 공동체 우리 체제를 일거에 망가뜨리는 하루아침에 북한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정, 인정, 연에 이끌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발본색원해서 정말 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찬양하는 유튜버들까지도 내란 선동 그 선전 그 관련 선전 선동으로 그게 있더라고요. 처벌 조항이. 이걸로 진짜 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굳은 각오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우리를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러는 거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러는 거고 관료들이 저러는 거거든요.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어떤 준엄한 이 법을 어겼을 때 그 기득권 세력들이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을 준엄하게 처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지 않든 아무튼 진보적이거나 어떤 민주적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대변하는 정권이 쓰거나 그러더라도 쟤네는 뭐 할 거 하는 거 없어. 있다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넘어왔고 처벌 안 받고 그냥 대통령 뭐 박근혜 걔네 잠깐 살다 몇 년 살다 어차피 사면 받아 나올 거고 이게 되풀이되었던 역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걸 끊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갖고 윤석열 김건희에만 좀 얘네들은 이미 끝난 거고 윤석열 김건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윤석열 김건희에 부역했던 애들 얘네들 싸그리 다 내란의 부하수행 선전선동 혹은 뭐 공모하고 가담한 대로 다 발본색원해서 징역형으로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상상조차도 못하게 이게 저는
박근혜 때 결국 걔 누구죠? 뭐였나요? 그 미국으로 그 튀기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네. 네. 아니 윤석열 잡으니까 뻣뻣하게 얼굴 들고 들어오잖아요. 무슨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그 계엄이라는 쿠데타라는 다시 카드를 한번 만지작거렸던 만지작거릴 수 거고, 있었죠. 예. 예. 그걸 우리가 처벌 못했고 그냥 봐주고 음. 넘어왔으니까. 예. 이번에 봐주면 똑같은 걸 또 당한다. 네. 예.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장인수 선배 모시고 그 다양한 정치 현안과 함께 계엄 사태를 전후로 한 우리의 그 방향까지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지금 아마도 이제 심층 취재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다음 화두는 장인수에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다음 어떤 주제인가? 네. 다음 화두 이게 지금 사실 준비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노은결 소령님이라고 그 이제 그 저기 뭐야 국방부 병영생활관에서 이제 추락 사고 노은결 크게 소령님의 다치셨다고. 주장에 따르면 이제 테러 사찰과 불법 사찰과 테러를 당했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건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 이 내란 사태 때문에 다른 뉴스가 먹히지가 않아요. 묻혀 있어요. 아시죠? 맞아. 그래갖고 제보는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 빨리 그러니까 사실은 속도도 중요하죠. 아까 더디 간다라고 했지만 그거 큰 문제죠.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지 그런 이제 내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잠적해 있는 많은 현안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토론을 통해서 그 갈등이나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바로잡히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내란, 탄핵 이걸로 다 막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이명수 기자님이 취재해 왔던 것들, 그 확보된 녹취록 중에서 보도 가치가 있던 것들만 좀 분위기 봐서 조금씩 할 생각이고요. 중간중간 하시고. 하고 요게 좀 끝나야지 다음 아이템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내란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 제가 무슨 단독 취재를 하진 못했는데 제보가 들어오면 뭐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단독 제보 센 게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거기 확인이 막판에 안 돼갖고 그 주제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권총을 16자루를 지나가던 시민이 12월 16일 날 공원 야산에서 주웠다는 거예요. 아, 야산에서 권총을 권총 16정을. 아, 누가 이제 버린 것으로 추정되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군과 경이 같이 출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몇 시간 동안 현장 검증을 했고 3일 뒤에 다시 나와서 그 주운 사람의 그 구강 세포까지 떼갔어요. 채취를 해갔어요. 아,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이 판단은 한 거. 그걸 보면 그게 총이 맞는 것 같은데 국방부는 지금 그거 진짜 총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 그 모조총이다. 네, 가짜 총이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주수신 분이 거의 한 80이 가까이 되신 분이어서 사진 같은 건 안 찍어놨어. 아, 그러니까 증언만 있구나. 사진 같은 거는 이제 자기가 봤을 땐 진짜 총 맞다고. 들어왔을 때 엄청 무겁고 묵직하고 뭐 탄창 다 확인했고 보고 뭐 실탄 장전 돼 있었고 뭐 그렇게 진술은 다 하시는데 그냥 군경에서 아니라고 딱 잡아야 되니까 뭐 되게 의심은스러우나 그런데 뭐 아무튼 그렇게 나름대로 지금 보도는 못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